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7일, 5월 둘째 주 경마주간 토요 경마를 맞이합니다. 개가천선 실전편을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대한민국에 도입이 됐습니다. 누가 됐던 간에 내심 2017년도 어찌됐건 남은 5년이죠. 5년 동안 잘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누가 됐던 간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만 잘 이끌어준다라면 저는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17년 5월 둘째 주 경마주간인데요. 특이사항은 서울이 10개의 경주 그리고 제주 교차가 한 경주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다라면 착오 없이 경주를 관람하시거나 배팅 하시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1경주와 2경주, 3경주 전반부 요 3개의 경주에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6경주와 9경주, 6경주, 9경주 비밀작전가 오아시스 선별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성적들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방송만 보셔도 항구라는 기본으로 한다. 요즘에 아주 핫한 내용과 아주 내용 좋은 마번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이 캐피런의 그레조아 그냥 현장에서 두마필이 땡땡 굳어서 들어왔고 현장에서 스티븐 역시 주력 막건으로 때려드렸죠. 12.8배짜리 방송에서도 역시 힘을 실어드렸고 마성신화의 금투사입니다. 복성식 4.8배지만 역시나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렸던 경주고 라운콘도르의 문학카비오 복성식 9.5배 방송에서 또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저희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경주들이 우르르 다 입상에 성공을 해주고 있었고요. 서울에서는 참조와의 컴플리트 하트입니다. 쌍성식 42.2배, 복성식 21.2배.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이 두 마필이 나란히 손을 잡고 들어왔고 역시 영광의 헌터의 스위치였죠.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고 복승식은 6.6배였지만 역시 3복승식 단통이었습니다. 37.1배짜리 우리가 또 한번 해냈던 경주였고요. 역시 부산 교차에서는 스티븐이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아이언 트레인의 아이스마린이었죠. 쌍승식 17.1배짜리 단통으로 쑤셔드렸고 역시나 이 빅트리오의 벨라로라 복승식 7.4배짜리 우리가 또 한번 쾌거를 잡아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지난주였습니다만요. 오늘의 추천 마번들 그리고 승부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집중만 해주신다라면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거 분명히 만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월 둘째 주 개가천선 실전편입니다. 토요 경마 지금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공지해드렸듯이 전반부 1경주, 2경주, 3경주 요 3개의 경주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시면요 충분히 배당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스티븐이 6경주와 9경주 비밀작전가 오아시스 꼭 여러분들이 청취를 해주시면 좋은 성과를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국산 6등급 편성이고요. 총 11두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를 정의를 내리자면 6등급에서 이제 적응을 해주고 있는 녀석들 간의 접전 구도다. 이 적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죠. 힘이 차고 변화를 보이고 또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제 코너 돌 때 외곽으로 삐졌던 애들도 그거를 좀 만회를 하고 보강이 되면서 조금 더 탄력감도 붙고 어찌됐건 간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애들이 이번 경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록면에서는 이 9번 다이스킹이 이거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현장에서 인기 1위 가겠죠. 이 다이스킹이라는 마필은요. 참 아리송한 마필입니다. 물론 3월 18일 날 입상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당시는 인게이트 2점을 활용을 했던 부분이 상당히 컸고요. 직전 경주는 7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충분히 나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거나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말이 생각보다 걸음이 덜 나왔다. 자, 이번에 9번 게이트입니다. 과연 선행을 나설 수가 있을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도 반반이에요.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하지만 훈련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56kg를 직전에 뭐 등짐을 져봤고 상대적으로도 경주력이 뭐 전혀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배팅권의 필수 조건이 되겠고요. 8번 스페셜킨입니다. 문세영 기수에서 이제 이동국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죠.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동국이라고 해서 흔히 얘기해서 X자를 치는 순간 보란듯이 들어와 버리죠. 보란듯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 스페셜키는요,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결정력 부족이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고요. 망아지 티를 벗지 못한 채 직전까지는 뛰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실전을 거듭하면서도 걸음이 꾸준하게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동국 기수, 어찌됐거나 서울의 기수협회에서 이제 탈퇴를 하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기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아니죠. 또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또 고소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약간의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은 좀 덜 될 거예요. 나중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뭐 예상평을 통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동국 기수가 기수협회에서 탈퇴를 하고 최근에 전개가 상당히 안 나오죠. 상당히 뭐랄까요.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상대들이 방해 아닌 방해를 계속 하게 돼요. 조건 자체는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만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동국 기수가 이거는 반대로 니네들이 다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럼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성과를 가지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합니다. 말 좋고 기수 의지 강하고 컨디션 이상 없고. 7번 대한강산입니다. 앞선이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자, 이번에 단거리 1000m인데 다시 한번 직전에 이어서 1000m를 나왔습니다. 충분히 중후반부 종반 역습을 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발주 부분도 점진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또 김용gun 기수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넘버 3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로비치, 문세영, 김용gun. 김용gun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다. 이거 세 번째 기승이거든요. 가능성이 없으면 이런 인기 기수들은요, 사실 말을 골라 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에 기승을 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배팅의 중심은요, 4번 스틸러로 갑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스틸러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조교 때 걸음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애도 데뷔 초부터 순발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다운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지금 이번 편성 속에서도 앞선에 가담하는 거는 꿈도 야무진 생각이죠. 무조건 직선, 4코너 이후 직선 구간에서 외곽에서 날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최근 걸음과 그리고 상대들의 전력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가 않고 또 이번이 충분히 직선 구간에서 탄력을 뽑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4번 스틸러 이 녀석을 배팅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4번 놓고 7번, 8번, 9번, 4번 놓고 7, 8, 9 요 세 방에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에 7대의 단촐한 편성이에요. 7대의 단촐한 편성. 제가 이런 편성들 중배당 만권 잘 잡아내죠. 귀신같이 잡아내죠.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편성은 특히나 단촐한 편성은요. 액면상 기록을 보고서 인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배당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촐한 편성 속에서는 말들이 그간 뭐 전개가 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선행 가야 되는데 선행 못 가는 뭐 편성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간 입상에 실패를 했던 녀석들이 분명히 은둔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런 단촐한 편성 속에서는 해결이 돼요. 취입이라든지 뭐 진로 방해를 받았던 부분이라든지 또 단촐하니까는 선행도 충분히 상대가 없으니까 선행도 나갈 수가 있고 모래 안 맞으면 더 뛰고 그런 유형들의 마필들이 분명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저 배당을 인정하지 마시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요. 자, 이번 브레이브업입니다. 1300m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앞에 갖다 놓고 붙여놓고 모래 안 맞고 뛰면은 버틴다라는 쪽인 것 같은데 상태감은 이상이 없네요. 훈련식 얼음도 상당히 야무지고요. 3번 과천투혼인데 역시나 1300m 놀러 나온 게 아니겠죠. 1000m를 뛰다가 중후반부 종반 뚝심 있는 걸음이 워낙에 인상 깊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 장점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번에 1300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온 겁니다. 훈련식 얼음도 이상 없이 좋고 충분히 이 추입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되고 있고 4번 매직 로켓이 7주의 공백을 딛고 나오지만 마필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죠. 이번 브레이브업이 선행을 욕심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마필의 능력으로 따진다면 4번 매직 로켓이 선행은 따놓은 당상이죠. 요게 이제 선행 가면은 버텨 못 뱉던데 편성상 무시하면 안 되겠다. 다만 우리가 좀 찜찜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부담 중량이더라. 7주 만에 나오고 57에 부중을 처음으로 달고서 출주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의심은 분명히 해볼 만하다. 충만은 6번 온누리 알바로 가십시오. 온누리 알바. 이 데뷔전을 치는 신의 마필이고 발주보다는 이제 종반 뚝심 있는 걸음을 주행검사 때 보여주면서 1분 03초 8로 경주 결선 통과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 온누리 알바는요, 사실 승부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던 마필인데, 이 편성이 이러다 보니까 뭐 승부도 안 되고, 흔히 얘기해서 이 적중으로 나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 20, 30배 배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오픈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좋은 배당, 좋은 한 수를 잡을 수가 있다라면 그거야말로 또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6번 온누리 알바를 노려야 된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지난주부터 훈련을 봤어요. 근데 이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이 어찌됐거나 1300m를 출주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노리고 나온 겁니다. 노리고 나온 거고, 기본적으로 순발력 자체가 다소 미흡하지만 중속력과 라스트 한 발이 있는 마필인데 호흡도 상당히 길어요. 데뷔전에 1300은 바로 소화할 수 있는 혈통까지도 뭐 비카혈통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번 경주 데뷔전에 바로 우승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온누리 알바, 현장에서는 데뷔전 마필 믿어 못 믿어 조금 덜 팔릴 분위기인데요. 저는 놓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2번 브레이브업, 3번 과천투혼에 4번 매직 로켓까지, 자 6번 놓고 2번, 3번, 4번 추천드립니다.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1300m 국산 6등급 총 7두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저는 배당이 보입니다. 배당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노리는 말, 노려야 될 이유 명백하게 좀 전달해드리면서 그 녀석을 이번에 좀 강하게 한번 노려볼 생각이에요. 자, 현장에서는 1번 메가챔프, 4번 히어로킹, 7번 고센, 1번, 4번, 7번이 현장에서 팔려주는 분위기고, 그 이유는 이제 1300m를 그나마 1분 23초 뛰어봤고, 1분 23초 7, 그리고 히어로킹은 24초대, 고센도 23초대, 24초대를 뛰어봤던 놈이죠. 먹은 놈이 먹는다 이거죠. 경주거리가 1300m니까. 저는요, 이번에 3번 나이너 타임, 애를 중심에 놓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00kg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체가 워낙에 좀 작은 유형이고, 이번에 1300을 애가 뭐 뛰어봤던 애가 아니라, 첫 도전이라도 가면 아니겠고, 과연 직선 구간에서 이 작은 체구에서 뽑아나오는 주폭을 얼마만큼 믿고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야 될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번 히어로킹은 저는 배팅권에 없습니다. 제가 나이너 타임을 노리는 이유는 물론 조교도 좋고 이번이 1300거리라 분명히 종반 한 발의 역습을 가할 수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놓고서 추천을 드리지만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별거 없다 이거예요. 지금 뭐 상태감도 베스트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도 갈 수 있는 4번 히어로킹, 뭐 선행 갈 수도 있죠. 정계도 상당히 유리한, 전 이거 걷어냅니다. 자, 4번 히어로킹 걷어내겠고, 3번 나이너 타임의 종반 추입을 이번엔 제대로 한번 믿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3번을 놓고요. 걸리면은
최대로 전반부 항구라가 되는 거죠. 1번 메가챔프 컨디션은 이상 없고 인코스의 선행은 필연으로 보여지고 6번 질주의 창이 오히려 최근에 뚝십이 상당히 좋아졌고 이번에 조제로로 안장 교체가 됐죠. 그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7번 고센도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못 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용군의 회심의 일격 카드, 김용군 카드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이유는 충분하죠. 자, 3번 놓고 1번, 6번, 7번, 3번 놓고 1, 6, 7 걸리면 제대로 된 항구라 한 배당을 때려보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6라운드 스티븐의 비밀작전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200m 혼합 4등급에 총 12두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녀석들이 출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팔리는 8번 파이어볼, 9번 스카이벨벳, 이번에 혼합 경주인데 파이어볼은 어찌됐건 간에 2착 승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에 비해서 이제 감량 4.5kg, 51kg 부담 중량이고 9번 스카이벨벳 최근에 어찌됐건 연투를 끊어내긴 했는데 직선에서 모두 다 걸으면 걸어 들어오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주거리를 낮추면서 1200m지만 애도 최근에 뛴 걸음을 보면은 경주로가 가벼웠고 기록 자체가 거품이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8번, 9번의 최저배당 깜빡이 맞고는 이번에 의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마필들, 그런 녀석들 중에서 이번에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애가 한두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간 뚜렷한 변화, 그리고 훈련 패턴, 컨디션, 편성까지도 모두 다 많이 떨어집니다. 자, 남들이 무시할 때 우리가 때린다라면 그야말로 항구라가 제대로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때가 저는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때려보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후반부 9라운드 스티븐의 오아시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400m 2등급 총 12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1번 조아라부터 10번 에스로즈. 과연 믿을 애가 있습니까? 이번 전무후무도 현장에서 말이 빛나지 않는 이상 저는 걷어냅니다. 전무후무 인기 1위, 2위를 다투는 마필인데 미리 오픈해드려요. 사전에 걷어냅니다. 현장에서는 9번 수성 캡틴의 6번 IM4U가 그나마 최저배당 깜빡이 가는데 얘네들도 저는 눈에 썩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상위군일수록 컨디션을 위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도를 지나친 걸음까지도 뽑아내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분명히 하향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 세게 노려야 될 마필이 인기권에 밀려 있습니다. 저는 배팅 찬스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그 타이틀에 걸맞게 제대로 된 한 방 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해당 경주들 여러분들하고는 어떻게 저하고 소통이 맞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분명히 틀릴 수도 있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들의 또 현장 마필 상태라든지 또 체중 변동에 의해서 또 마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시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티븐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예시장에 함께 있는 스티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